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종합토론입니다. 종합토론을 빛내주실 주인공들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토론의 사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법제처 차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그리고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맡게 되었다 하는 그 비동형 표현을 쓴 것은 그 우리 기조실장이 와서 그 원장님이 사회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까 이 그 부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박사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일 좀 한가한 이 원장이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그간의 이런 학술 행사에서 뭐 간단한 발제나 토론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회를 본 것은 정말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앞서 그 두 차례 세션 거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기본법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인사이트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그 종합토론은 이게 종합토론의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토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의 발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굉장히 또 그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종합토론에 앞서서 오늘 종합토론 해주실 그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력 소개는 생략을 하고 현재 직함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고 동시에 우리 끝나는 시간을 지켜야 하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토론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왼쪽 보시는 쪽 오른쪽에 계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을 맡고 계시는 방극봉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제사법팀장을 맡고 계시는 조기범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김병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깥 폭염만큼이나 우리 논의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처럼 각계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서 시행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상당히 구체화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목하 이러한 사정하에 우리 그 법제연구원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라는 거대 담론 하에 오늘의 학술대회를 가지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에도 매우 부합하는 일이라 대단히 환영할 만합니다. 2년의 경과 규정
그 법 효력 시기와 관련된 경과 규정을 극복한 현재 우리가 그 행정기본법의 발전을 논하는 시작은 무엇보다 동법의 의의를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홍정선 위원장님이 너무도 적절하게 동법을 통한 실현 가치를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제처도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통해서 행정기본법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홍 위원장님 말씀과 큰 궤를 같이 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데 현 기본법에는 다소 투영이 약하지 않나 하는데 발전적 진화를 통해서 향후 도드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차기공법학회 회장 김재관 교수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위에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등의 개념입니다.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령 등이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한 규칙을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규율의 흠결, 규율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레겔링스 데피시트가 일부 존재했는데 다행히 개정안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을 이제 규제의 근거로 삼으면서 이른바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는 예외 단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 개정안에서 법령의 개념 속에 속한다면 행정규칙기본법의 동문구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본법이 개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규칙이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행정규칙이 법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이 그러하듯이 기왕에 규율한다면 법령 보충 규칙의 요건과 한계도 같이 규율하면 일반 국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본법이 세 개 조문을 가지고 대단히 그간의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게 인허가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 의제의 즈음에서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에서 인허가 의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 자체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규율 못할 바는 아니지만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에도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하나로 모아서 행정기본법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제격입니다.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행정계약입니다. 계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공법의 특이한 규정을 그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에 담는 데에 대단한 주저함이 있었던 것으로 전문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과의 조화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부담하기에 다소 힘듦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동법 시행령을 포함해서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은 사실 규율의 기본을 정하는 데는 부족함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이른바 독일법에서 얘기하는 종속적 행정계약이라든지 위법한 행정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뭔가 규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강제에 관한 제5절의 규정도 큰 틀에서 대단히 훌륭한 법이라고 규정인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을 망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 보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위반 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제연구원에서 행정강제법에 관한 그 일반법으로서 행정강제법에 관한 그 제정 보고서를 대단한 수준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행정적용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기본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는 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확대하게 되면 오늘 배욱선 박사께서 그 언급하신 그 관련 행정관계법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아주 거대 담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행정관계법의 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혹은 왕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행정기본법의 명칭을 동법의 독일 명칭처럼 Allgemeines Verwaltungsrecht라는 표현처럼 다른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준별을 위해서 일반 행정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등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홍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차제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다수의 그 실체법적 행정 작용에 관한 규율을 행정절차법이 행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 등 실체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이들을 규율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학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규율이 행정기본법에 있는지 행정절차법에 있는지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는 다소 불편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각종 시험에서 이런 답지가 선지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에 관한 계획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 네.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에는 행정계획의 형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답지가 나오지 못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 학자들이 예컨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절차법과 기본법에서 달리 규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간의 입법 경과나 사정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남직한 질문이거든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대단히 난망합니다. 행정절차법이 규율하고 있는 이를 실체법에 관한 규정들은 기실 행정기본법의 사물관할입니다. 동법 개정안 손실보상에 그 관한 논의가 개정안의 핵심적 가치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48조와 49조 그리고 대만 행정절차법 48조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들은 보상 여부에 대한 법률 유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독일과 우리는 다릅니다. 독일이 그러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또 하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 개정안의 규정을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를 법률에 유보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헌법이 법률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효력설의 이른바 직접 효력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보상 여부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보상의 정도, 방법, 절차 등만 개별법에 위임한다고 해석 못할 바가 아닙니다. 네.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개별법주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행정기본법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는데 개별법이 규정 안 돼서 손실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기본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규율 흠결 못지않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규율의 과다라고도 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그 오래된 유행과 같은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결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적합성 원칙 결례를 들어서 재량 처벌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결정 통보 시 90일로 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재판 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대단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원처분이 있고 이의 신청 후에 결정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는 기각 결정입니다만 거부 처분 관련 그 기각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급증했습니다. 예, 한 해 3개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행정기본법 36조가 우리 판례에 선한 영향을 미친 대단히 바람직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홈페이지에 FAQ란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행정기본법이란 제하의 배너인데 FAQ는 행정기본법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확약의 효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자 입장에서는 법제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확약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35개 항목에 대단히 난해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과제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행정법령의 큰 뿌리가 돼서 국가행정 전반을 체계화하고 법치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완성하는 동법의 본래적 소명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로 제 두서없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길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사회가 초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을 공지를 못했습니다. 시간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종합토론에 남은 토론자분들께는 제가 보니까 한 7분 정도, 소망스럽게는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핵심 사항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절하기 힘드신데 준비하신 사항이 한 절반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좀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민호입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 발표 토론하는 걸 지켜보니까 여기 시스템이 발언을 하면 뒤 화면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걸 미리 알았으면 분을 좀 바르고 왔을 텐데 예, 제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나올 듯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마 2시 이전부터 지금까지 행정기본법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아마 오늘 저녁에 TV에 가시면은 주무실 때 계속 행정기본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정법 학자들도 이렇게 장시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쉽지 않은데 이쪽 관련 분야가 아니실 텐데 이렇게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홍정선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행정기본법의 기본 정신이 우리 행정법 학자나 법원이나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인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종합토론의 주제가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행정기본법 중에서 가장 미래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20조 자동적 처분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강 회장님이나 백옥선 박사님이나 김종천 박사님이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핵심은 요즘의 화두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행정기본법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모임에 가면 요즘 핵심적인 화두는 하루 종일 AI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생성형 AI의 문제는 미래 얘기인가? 저는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수년 내에 뭐 짧게는 2년, 길게 아무리 길어도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성형 AI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여러분 스스로 배에 올려놓으면 생성형 AI가 얘기를 할 겁니다. CT를 찍고 당신은 위암입니다. 이런 세상이 몇 년 안에 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이러한 미래를 반영해서 20조의 자동적 처분을 잘 규정을 하셨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재량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자동적 처분은 법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법령에서 이러한 기술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여 이제 입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굳이 제한적으로 했을까라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자동적 처분에 있어서 이제 미래는 결국 AI 처분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명성. 그러니까 우리 김종천 박사님께서도 그런 토론을 하셨어요. 자동적 처분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같은 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은 권익보호 측면이나 절차의 몰각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투명성인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20조의 자동적 처분을 정하면서 이 투명성에 관한 원칙이나 기본 방향이 다소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고 향후 법 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을 보면 행정절차법 5조에 다소 단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행정절차법 5조에 보면 투명성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또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망은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넓은 행정절차법에서 투명성입니다만 이걸 AI에 접목해도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설명 가능한 AI라든지 설명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차법에서 이제 정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행법은 투명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132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 투명성이 무엇이다라는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의 규정은 없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 행정 투명성이라는 것은 행정 적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 작용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투명성이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133페이지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정부의 국정기조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정부는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은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중략을 하면 결국 이 오바마 행정부가 얘기하는 행정의 투명성은 행정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과와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며 공공의 신뢰와 대중의 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뢰성과 청렴성의 기본 요건을 제시하는 원칙이다. 결국 행정의 투명성의 존재에 의해는 신뢰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도대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공집합으로 이른바 알 권리, 정보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체계적인 절차가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상호 협력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토론문에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개정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랑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우리 또 법제연구원 출신이기도 하죠. 박훈민 교수가 제시한 내용을 제가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기본법에서 오늘 많은 발제자와 토론자들 분들께서 어떤 현재 또 아쉬운 점, 또 미래의 발전적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소 논의가 깊지 않았던 부분이 이른바 AI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행정에 깊숙이 침투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기본법이 변화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미래 얘기가 아니다. 아주 먼 미래 얘기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미래에 도래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만은 그것을 일일이 정리하거나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방극봉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방극봉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한국봉입니다. 제가 원래 대인 공포증이 있지는 전혀 있지가 않은데 오늘은 정말 긴장이 됩니다. 전에 제가 차장님으로 모셨던 원장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고 제가 지금 우리 이 행정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 우리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부단장을 겸하고 있는데 지금 홍정수 위원장님 잠깐 자리 비켜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또 우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법제처 선배 다른 또 그전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우리 법제연구원의 박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행정기본법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정 그리고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들 이런 문제 이런 규정 안들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시고 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숙제가 저한테 많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숙제를 주셨는데 숙제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니까 저는 열심히 일단 듣고 그리고 대신 가서 검토를 잘 하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손현 박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소환을 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원망스럽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워낙 우리 지금 이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격려하고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마 그런 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제정된 지 이제 2년이 지난 걸음마 단계의 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돼야 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 초심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국무회의에서 2019년 2월 12일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관련 이게 신고제 합리화를 법제처가 일괄 규정하면서 열심히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규정들 관련 절차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개별법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 그 개별법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사례와 같이 행정 처리에 관한 대원칙 등을 보더라도 신청이나 수리 신고 등 부분까지도 일제 정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렇게 국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받고 나서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이행하는 건가, 굉장히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이럴 때 지금 원장님이 이걸 구조화를 행정기본법제로 잡으셨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법제처 안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까, 그러면서 TF를 구성한 것도 지금 원장님이 하셨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의 분과의 TF로 팀원으로 들어갔다가 애석하게 저는 TF 회의 2번만밖에 못 들어가고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저는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행정법제 혁신 이익을 준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 아이디어까지를 사실은 전부 다 한영수 원장님 머릿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법제처 내부에서는 설계자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홍정선 위원장님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받들기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걸음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국내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마음을 법제처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 재정 과정에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그때 그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 논의할 때 정 원장님이 와서 다 방어를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행정법이 기본법이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게 실무적으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또 그 원장님이시고, 이런데 저희가 이제 후배 입장이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숙제를 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진짜 정말로 이 기본법을 잘 좀 예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항상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지금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저는 사실 토론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많이 듣는 걸로 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지금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인허가 의제 이제 개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 지금 개별법 정비하는 거, 이게 지금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법률 숫자로는 한 200개 정도 개정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15개 상임위 전부 다 뛰어다니면서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슬슬 공포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과돼서 비교적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한 48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돼까지 개별 숫자로는 해서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오늘 김정환 교수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개정 작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다시 3월부터 행정법 학회에 자문을 저희가 구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이 초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또 했고, 그리고 5월에는 입법 공청회를 또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다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지금 법제처가 계속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8월 달에 입법 예고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관의 국무위 법제처 심사 거치고 차관의 국무회의 거쳐서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아까 김유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2개가 발의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김도우 위원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윤건영 위원님께서 하신 그 행정규칙 공개 문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범위를 할 때 행정규칙의 경우는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만 행정기본법에서 보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건영 교수님, 의원님의 제안 이유부를 보시면은 그걸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규칙까지를 다 고려하신 게. 근데 개정안의 워딩 자체는 보면은 법령 등이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법령은 공포를 통해서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임 행정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만 보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있으면,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워딩으로는 불이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이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정안을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아마 의원 발의로도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좀 일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우리 법제연구원에 계신 여러 박사님들이 우리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은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괜찮겠는지, 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이거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가감없이 좀 주시면 저희가 행정기본법을 더 이쁘게 아름답게 꾸려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행정기본법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짧게 토론을 마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이상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극봉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2세션은 주로 학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종합 토론은 학계에 계시는 분 2분, 또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그 실무에 또 관에 계시는 2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최완영 박사님 연구원에 계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관, 학, 연에 속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점을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그 개회식 때 박상철 조사처장님께서 그 행정기본법의 미래를 또 책임지시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규범 팀장님께서 어떻게 기본법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지 좀 각오를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규범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석사할 이제 들어가서 1991년, 92년 이때 이제 선배님들이 법제연구원에 몇 분 계셔서, 여기 이제 최철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때 이제 뭐 석사 논문 뭐 써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찾아갔던 기억들, 광화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맞이해서 제가 토론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국회 입법조사처 지금 법제사법팀 내에 이제 행정법 담당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헌법을 전공했고, 이 토론을 맡았을 때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제문을 받아보고
이게 조금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 논의가 되어 오고 또 쟁점에 대한 정리들이 여러 학자분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국회에서도 좀 더 많이 그 의원님들께도 국회의원께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행정기본법 처음 제정된 이후에 2022년 5월에 만 나이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한 번에 있어서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기본법에 대한 그 평가는 앞서 발제자님, 토론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입법 논의 중에서 규율상의 어떤 한계 또는 법 체계상의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 이 기본법 과연 기본법을 뭐로 봐야 될 것이냐 이 기본법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개별 행정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이제 5조 1항에서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본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이제 행정법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만약에 개별법의 영역에서 좀 혼란이 있거나 입법 공백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기조 발제해 주신 홍정선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백옥선 연구위원님, 김재관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냥 약간의 보완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정선 교수님께서는 기조 발제에서 행정기본법의 발전 방향으로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 보완과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통합에 대한 방안으로 일반 행정법의 단일 법전화 또는 이제 단일 법전화로서의 통합행정기본법의 효율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시에 법제처에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설치되고 당시 이제 홍정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이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탄생한 법에 대해서 행정법의 원리가 보다 확립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법은 그 개별 행정법령과의 관계가 그냥 그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그 관계 설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소송법 등과도 끊임없이 조율되고 관계부처와도 협업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션 1과 2에서 이제 백옥선 교수님과 백옥선 연구위원님과 김재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행정기본법 11조에서 성실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을 그 행정법 원칙에 바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행정법상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은 이제 민법상의 권리 남용 금지 원칙과 구별을 해서 이 행정법 고유한 법원칙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법 11조에서는 성실 의무에 대해서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성실 의무는 직무 수행 의무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정절차법 4조 1항에
직무 수행 시에 신의 성실과 좀 중복되는 것으로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적 처분 절차와 형식 규정 미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20조가 약간 그 규범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처분이 자동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규범적 근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량 행사의 기준과 형량 명령 관련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백옥선 연구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재량 행위와 계획 재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형량 명령은 계획 재량의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정기본법이 행정청이 부여된 재량권을 수권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재량의 행사는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그런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재관 교수님께서는 행정기본법 24조 이게 이제 인허가 의제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문 제목을 인허가 의제 기준 또는 그리고 인허가 의제 절차로 구분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인허가 의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허가 의제, 의제적 허가 면제 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좀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법상 계약의 활용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이거를 그 공법상 계약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역에서 공법상 계약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영역에서 공법상 계약이 불가능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년 행정기본법 발의 이후로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안은 이제 2개, 법사위원장이신 김도욱 의원께서 이제 발의한 안과 또 다른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만에 많은 아직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개정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그 입법 논의로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그 법제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나름 그 물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거로 파악이 돼서 그나마 좀 안도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회를 나오고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학회에서의 엄청나게 그 깊이 논의된 내용들이 사실은 국회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입법 논의로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각 학회에서는 굉장히 이 이론 정립이나 이 법안의 그 조문까지도 완성된 단계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잘 반영되지 않으면서 약간 기형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되는 걸 보면서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명칭은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라는 것을 조사처 주최로 해서 이제 각 학회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이시던 김도욱 의원께서 다른 다른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한국행정법학회하고 한국 형사소송법학회에서 이렇게 공동 세미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는 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 학회들 법학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회들을 좀 모아서 의견들을 듣는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이신 박상철 처장께서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 등재 학술지에 기관 빼고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는 법학회만 57개 학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학회가 57개인데 올해는 이제 한국헌법학회, 행정법학회, 공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그다음에 이제 상사법학회, 상사판례학회, 기업법학회 이렇게 8군데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11월 중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에 이런 행사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홍보차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학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이 진중한 의견들이 입법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천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규범 팀장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지금 시간이 간당간당합니다. 그 제 원장 체면을 우리 최 박사님께서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내부 식구가 길게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굉장히 난해한 사실은 그 토론 뭐 발표와 토론을 들으신 그 뒤에 계신 여러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이제 주요 주제인데 아까 논의 중에 실체법이냐 절차적 규정이냐 실체적 규정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저는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입장이라면 그게 실체적 규정인지 절차적 규정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과정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포섭해 가야 되는 것이 학자들과 또 여기 계신 법제처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냐. 기왕에 저는 행정통치법이라는 그 이 명칭이 처음에 더 어울렸지 않느냐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정부 기능 중에 법제 분야의 기능이 굉장히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됐다. 그 전에는 이제 법령 위반 심사하고 해석 이렇게 해서 기능이 조금씩 확장되어 왔는데 이 국가행정법위원회를 만들고 행정법제를 혁신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이제 토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행정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 방향성을 정립하고 방향성 정립은 이제 계획 수립으로 등장하겠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한계가 발생하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개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고민하겠고,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종결과 평가, 그다음 피드백, 이런 하나의 과정들을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제 토론은 마지막입니다. 네. 행정사무 총조사를 행정기본법에 좀 근거를 가지고 조금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행정사무가 몇 개나 얼마나 많은 행정사무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 파악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행정사무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들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라지고 아니면 발전하는 것인지 뭐 이런
그 생성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행정기본법에 뭐 작게라도 행정사무 총조사를 뭐 5년에 한 번씩 하시던가 뭐 10년에 한 번씩 하시던가 정말 좀 인구 총조사 하듯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안을 드리면서 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네. 예, 최한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 조절에 실패한 원장 체면을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 5분의 그 토론자 분들께서 정말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발제와 같은 그런 좋은 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로부터도 이 발제와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질문도 받고 또 다른 의견도 좀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정된 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 재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저희들 학술 대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기본법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정선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기본법의 이 처음과 끝을 보시고 또 지금 또 개정될 그 기본법의 에 관해서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그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홍정선 위원장님께 오늘 학술 대회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고견 말씀을 한번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을 만들 때 나왔던 뒷 얘기를 좀 못 들으셨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 오해의 소지 좀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위원장의 의견도 거의 묵살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단적 예를 듭니다. 제목 자체도 저는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 관로, 행정기본법 이렇게 하는 게 생성 단계에 이 법의 성격에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어느 위원도 동의 안 해주더만요. 여기 원장님도 동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살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명칭 두고 쓰랑쓰리는 거 잘 압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꼴을 갖추어 갈 겁니다. 그 여기서 지금 이 신청이다 직권심사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처간 의견 조정 나갔을 때에 행안부가 중심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들 많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죽일 일이냐 왜 이런 제도 도입하느냐 제가 공격을 엄청 당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편이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까지 할 거냐 삼자까지 할 거냐 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 자신은 미흡하지만 빨리 국민들 위한 제도의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각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나 저 불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는 게 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이 법을 보면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 게 있고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절차법 같은 거 물론 여러분들 하신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조사, 또 행정입법, 행정 이거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 앞에 법 원칙들은 이것 플러스 모든 행정이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해서 이 같은 법이 동일한 걸 적었느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조정 잘하라 하는 것이 토론자님들의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자동적 처분 나오는데 잘 압니다. 이 자동적 처분을 두고 왜 이 조문을 넣느냐.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엄청 심해질 수 있다. 이 조문이 좋은 줄 알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엄청 셌어요.
여기저기 글들이 올라오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적어도 이 자동적 처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입법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거 조문이라도 넣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공법상 계약 잘 압니다. 저도 불만 많습니다. 모 기관에서 제가 약하게 모 기관에서 공법상 계약 들어가면 안 된대.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안 된대. 그때 아마 우리 원장님이 사정해가 명백을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 조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특히 우리 조겸 팀장님 도와주시면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입법조사처장님이 미래는 책임지겠다 그러고 우리 조겸 원장님 팀장님 와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는 오늘 불평불만 다 함이 이상하지요.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행정강제 미흡하다 잘 압니다. 미흡한 줄. 그러나 체계하에 첫 발로서 넣자고 했던 겁니다. 우리 이 나라 법 체계가 적어도 체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수리 요하는 신고 김병기 교수하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법제처 직원들 만날 때마다 욕을 해줘요. 니네들이나 알지 난 모르는 법이다. 이것도 다 오늘 제가 공감 못할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는데 한마디로 줄여보면 시작이 있어야 발전이 있죠. 이 법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안 나왔으면 이런 논의조차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죠. 시작은 참 미흡하게 짝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손자 세대 생각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문들이요. 실제 법제처 직원들 엄청 고생한 것이 여러 법률에 수백 개의 법률에 있는 건 다 추출해냅니다. 그걸 일반적인 규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 있는 거는 뽑을 수 없죠. 우리 일반법적인 것만 하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면 행정, 법령 수청에 있는 공통적인 건 다 걸러질 겁니다. 이제 남는 거는 형법 각칙같이, 형법에 뭐라고 합니까? 총칙, 각칙 그러나요? 각칙만 남게 되고 총칙은 빼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웠던 거는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것, 저희 걱정과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걱정을 메우는 일이 있을 적에 많이 지지해 주실 걸로 믿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정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답답한 심경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관한 자료들을 좀 제대로 축적을 해가지고 학계에 이것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종합 토론을 해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 해주신 홍정선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제 오늘 행사 일정, 공식적인 행사 일정은 마치고, 앞서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행사는 그간에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이기도 한 만큼 이어지는 만찬에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종합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점이 같다는 것도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행정법에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원 기념의 밤 축제장이 이어지는데요. 10분간 휴식 후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10분 뒤에 행사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